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진행의 아나운서 김세진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들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시청자분들의 소망을 한껏 풍성하게 해줄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배부른 항아리에 풍성과 번화를 기원하는 황금보리를 그려 넣어서 이 작품 하나하나에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는 창동예술촌 김은진 작가를 소개합니다. 김은진이란 세 글자보다 보리로 불리고 싶은 작가 김은진. 보리 김은진 작가는 인내와 생명력을 담은 보리를 항아리에 직접 새겨 넣으며 작품을 통해 소망과 희망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창동예술촌 첫 입주 작가로서 또 창원문화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며 경남 그리고 창원의 예술을 이끌고 있는 그녀. 오늘 파워 인터뷰에선 창동예술촌을 기반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은진 작가와 2017년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먼저 저희가 자리하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공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곳은 창동예술촌이라는 공간이고 그 속에 있는 보리도의 공방이라는 제 공방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보리로 그 보리를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작품들이 쌓여 있는데요. 네. 이곳에 있는 작품들은 제가 아주 작가로 입문할 때부터 만들어졌던 작품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작품들은 한 25년 된 작품도 있고 최근 작품도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 작품도 홍보도 하고 네. 그리고 어떤 문화예술 사업을 네. 시도하고 함께 이렇게 고민하는 공간이죠. 네, 그런 공간인데 이 창동예술촌 입주가 첫 번째로 입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입주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작가이긴 하지만 그 전에 창신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네. 그때 이런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네. 공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분들과 함께 같이 네. 입주를 하게 돼서 네. 좀 빨리 입주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창동예술촌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좀 장점이 있습니까? 저는 예술가적인 입장으로만 볼 때는 네. 지금은 단순히 예술이 어떤 창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예술과 산업이 결합되고 융합되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예술촌 사업을 같이 하다 보면 어떤 순수한 창작 공간만이 아닌 예술과 다 장르의 산업과 융복합 개념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저는 굉장히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교육 사업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문화 아트 상품 개발도 같이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작가로서 실험적인 시도를 가능케 해주는 공간이 창동예술촌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반이 되는 공간이 바로 이곳이고요. 이번엔 좀 작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김은진 작가보단 보리 작가로 더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네. 아후도 보리 작가라고 좀 소개를 해 놓으셨던데 이유가 작품과 관련이 있는 거죠? 저는 실제로 경남권에서만 생활을 했고 네. 대학도 경남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우리 지역적인 향수가 보리에 묻혀 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는 이제 동양권에서만 유학 생활했고 공부를 할 때 이 네. 정서, 우리 민족적 정서 그리고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작가로서 주제로 자존심을 걸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생각을 할 때 네. 보리를 제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보리를 담고 싶고 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서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 한라이스 백두까지 네. 자생할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사랑하죠. 네, 그러면 그런 의도로 보리를 각 작품마다 그려놓고 계신데 보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따로 있습니까? 보리를 통해서? 이 보리는 단순한 시각적인 대상도 아니고
단순한 먹거리의 대상 또한 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보리 정신입니다. 네, 보리 정신이란 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 제가 붙인 말일 수도 있는데요. 네. 한반도에 있어서 그 모든 식물들은 춘파종입니다. 네. 봄에 씨를 뿌리죠. 네. 근데 보리는 추파종이에요. 가을에 씨를 뿌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 언 땅을 지키고 그 언 땅에서 결실을 얻어서 네. 봄에 우리가 먹거리가 없는 시절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게 해준 보리에 대한 정신, 그래서 인내할 줄 아는 정신, 그런 내막적인 게 좀 있습니다. 그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이런 도예와 같은 입체 작품뿐 아니라 평면 작품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좀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탈장르 시대라고 우리가 제가 대학 시절에 이미 그런 시대가 도래했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를 아는 작가님들이나 일반인들은 아까 말했듯이 보리를 주제로 작업하는 작가라는 말을 하는데요. 네. 평면이다, 입체다, 도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현대 미술은 예술적 공존입니다. 네. 공존이고 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리 정신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재료라면, 기법이라면 제가 다 그것을 같이 공존하는 의미에서 평면과 입체를 아우르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술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네. 저는 그 예술은 정신 세계에 있다고 보고 그걸 주제로 삼아서 주제 표현에 아주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그때그때 다른 재료와 기법을 저는 혼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특히나 지난 11월에는 황금 보리 달 항아리를 출품해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셨죠. 네. 네. 우선 어떤 대회였습니까? 통일부가 주최하는 네. 광복 70주년 의미 있는 네. 그 공모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미술대전은 제19회였고요. 그 광복 70주를 맞이해서 통일을 주제로 공모를 한다라는 그 요강을 보고 딱 내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작품을 출품하였고 그래서 거기서 대상을 받았는데 네. 그 대상에 이제 대통령상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영광된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상 수상에 좀 어떤 점이 높은 평가를 얻었다고 보십니까? 평화 통일을 상징하는 네. 그 의미 전달에 있어서 보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네, 큰 주제에 아주 맞았고 네. 어떤 한 민족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네. 주제였다. 그래서 그 주제적인 표현이 뛰어났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그때 만들어졌던 항아리도 달 항아리. 네. 달 항아리는 우리가 그 소망을 빌 때 그 네.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게 보름달 같은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머니와 같은 달 항아리에 우리 한민족을 엮을 수 있는 보리를 잘 결합했다고 해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군요. 또 최근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황금보리 작품으로 특허 출원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그러면 뭐 출원한 이유가 있을까요? 황금보리 다랑아리는 실제로 모방 작품이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그 입체적인 조각이 입체 양각에 금상가음을 했던 작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특허 출연을 하게 된 계기도 이게 내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중한 재산이죠. 네, 저의 소중한 재산이고 네. 저의 생명 같은 그 주제인데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예술에도 저작권법이 실행이 됩니다. 네. 그럴 그렇죠. 때를 대비해서 제 작품을 제가 사랑하는 내 작품의 이름과 네. 그래서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축하하는 의미로 특허 출연을 2개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뭐 살펴보니까 재능 기부를 통한 좋은 활동도 펼치고 계시더라고요. 주로 어디에서 어떤 봉사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까? 대표적인 그 재능 기부에 있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네. 벽화봉사단입니다. 네. 예, 내게에서 봉사활동은 좀 사실은 그 가치는 실로 무한하지요. 네.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벽화봉사단을 만들 때 노인복지관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봉사를 하면서 그분들도 경제적인 도움을 얻고, 네. 그 다음에 그분들도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복지 서비스도 하고 건강도 지키고, 그 다음에 안전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서로가 융합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게 벽화봉사단입니다. 네. 가장 제가 애착을 갖고 있고 그 봉사단을 쭉 계속 하고 싶은데요. 이걸 하면서 사실은 또 제가 얻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점이 있나요? 작가에게는 실제로는 좀 사회성이 부족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부족한 사회성을 좀 강화시켜 준다 할까? 저에게 있어서는. 네, 소통의 창구로 역할하고 있다고 네. 일반인인 제가 봤을 때 또 소통의 창구라 하면 전시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해외 활동도 좀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황금보리를 접한 좀 해외 반응 좀 어떻습니까? 해외 나가 보면은 신기하게도 그분들은 저를 동양의 작가, 좀 신비주의적인 입장에서 작품을 보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제 작품에서 실제로 동양적인 향기를 느끼시고, 네. 그리고 좀 신비롭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받게 됐냐라고 저도 평론가들이 많이 연구를 했대요, 저한테.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좀 아주 고유한 한국적 주제 의식을 갖고 있다. 주제 의식. 예. 두 번째가 이제 표현 기법이 네. 아주 한국적이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재료와 외국인들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기법들을 네.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죠. 네, 그런 해외에 좋은 반응도 얻고 계시고 또 뭐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좀 이런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작가로서 올 한 해 좀 자평을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살아가면서 어느 분야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뭐 또 주변의 기대, 네. 그다음에 진정한 가치 평가, 그거는 꾸준히 내가 나아갈 때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은 아쉬움은 항상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내년이 있으니까 네. 다시 또 시작을 하겠죠. 네, 그렇다면 내년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내년 바람은 보리 작품을 보면 네. 조금이나마 마음을 위로를 받으셨으면 하는 게 작가로서 소망입니다. 네. 예, 위로, 보리가 당신에게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날 관람객들은 그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작품을 보려 하지 사려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일상이 되는 곳을 네. 갤러리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방금 말했던 공공시설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공간에서 전시회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네, 2017년에는 황금보리를 좀 더 자주 쉽게 접할 수 있겠네요. 네. 또 새로운 한 해도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팔만 대장경 한 켠엔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공이 보이면 지치기 쉽다. 정유년 한 해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건강, 일, 그리고 가정, 이 모든 것들을 챙기기 위해선 우선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는 경남의 인사동이라고도 불리는 창동예술촌에 들러서 마음의 여유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파워 인터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